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송도산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할까 하다가 보조 이슈는 장착할 차들은 유로 6로 해서 지금 스카니아나 볼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볼보로 해야 되나 스카니아로 해야 되나 지금 만으로 해야 되나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차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 차가 이제 스카니아하고 볼보가 많이 나와 있고 벤츠 그 다음이 순이어 갖고 만 이렇게 순이어 갖고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국산은 매핑을 해도 되고요. 그냥 매핑 기계로만. 그러니까 이 불법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슈를 만져서 그거에 대한 말 그대로 속도나 뭐 이전 요소수 계통이나 EGR 쪽이 불법인 거지 마력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는 거에서는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바지를 입고 나오면은 정장이 나오면 다리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내 몸에 차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520마력인데 내가 520마력을 다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마력을 더 내리면 돼.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은 없죠. 그래서 520이면 한 20에서 40 정도 더 다듬어 갖고 이제 기아 자체를 이제 토크대를 자체를 이제 다듬어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이슈 지금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력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캐너상으로 이제 보조 이슈가 이제 따로 이제 보드판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520마력이다 그러면은 560이나 580까지 최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금액대도 일단은 150에서 160 뭐 요런, 그러니까 200은 좀 너무 센 것 같고 해서 뭐 일단 이야기 중이에요.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단 보조 이슈는 그렇고요. 그리고 싱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그러니까 싱글에 대한 편견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하중찜을 많이 실으니까 무조건 더블이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 끼는 게 더 안전하다 하시는 분들. 자, 테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테라 바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축간거리가 있잖아요. 축간거리가 있고 그러면 이제 축간거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축간거리가 축하중이 아무리 많이 실어봤자 지금 우리가 이제 실어봤자 10톤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톤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축간거리가 짧아요. 축간거리가. 그러면은 앞바퀴가 축간거리가 더 멀어요. 이 축간거리가 조향장치이다 보니까는 뒤 테라보다 앞에 있는 축간거리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관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사바리가 축하중이 10톤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조향축이에요. 테라는 싱글인데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바퀴 두 개짜리보다 앞사바리가 지금 앞에 하중 받고 조향축인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싱글 같은 경우에는 축하중이 10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10톤이 넘어가게 되면은 총중량이 어떻게 되면 46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4돈 정도의 42돈 정도 세팅을 하게 되면 축하중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싱글을 또 추천하는 왜 싱글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테라를 싱글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이제 물 항아리를 쥐고 이제 기울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좌우로 움직이는데 거기 서 계신 다음에 다리를 어깨 정도 정도 벌리고 이 좌우 흔들리는 데 있는 거하고 배 안에 있는 거하고 다리를 더 많이 벌려서 기마 자세를 더 많이 벌려 갖고 있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글이니까는 오히려 롤링이 심할 거라는 편견을 갖고 계세요. 편견을 갖고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게, 이 프레임 폭이,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써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색깔을, 저건 무조건 빨간색이니까, 태양은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빨간색,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모든 걸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얽매여 계신 거예요.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도 싱글 쓰기 전에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는 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타이어 소모, 하여튼간 유지, 이런 걸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 롤링이, 그러니까 짐 부을 때 안정성과 코너링과 이게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이제 디스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디스크도 편견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드럼인데 잘 쓰는데 굳이 라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그러면 스마트폰 쓰세요? 2G 쓰시지. 전화는 걸고 받으면 되는데. 정말로 요즘 시대에 나와갖고 디스크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걸 쓰는 것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이고, 만약에 디스크를 쓰셨는데 뒤에 테라 엉덩이 쪽에 이제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사용자 부주의예요. 사용자 부주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브레이크 제동력이에요. 안 써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중량짐을 실으신 분들은 시내 주행했을 때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옛날 차들 많이 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게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고, 디스크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가격대도 많이 드럼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안 나고 이러면요, 디스크 쓰세요. 앞에 헤드가 디스크면 테라도 엉덩이도 무조건 꼬리도 디스크로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안 써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써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콤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콤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은 콤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콤프도 엔진이에요. 오일이 들어가고 냉각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만이나 이런 차들 보시면요, 콤프를 따라가 가지고 콤프에서 나온 본선 있죠. 그걸 본선을 쫓아서 계속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 있나?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터보가 인터쿨러가 있는 이유는 터보에서 생산되는 공기가 워낙에 뜨거우니까 비중이 늘어나니까는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인터쿨러가 있는 거죠. 콤프도 엔진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콤프도 굉장히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콤프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뒤에까지 가서 옆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열을 식히면서 또 발생되는 게 수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에어 드라이기 필터예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콤프가 에어클리너에서 딱 꽂아갖고 에어클리너에서 공기를 흡입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클리너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습윤식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쳐요. 약간은. 그래서 이제 콤프에도 약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콤프로 들어가는 그 에어를
공기 흡입 라인을 따로 빼줘요. 필터를 따로 이제 이거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다시는 분들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콤프 위에 헤드에다가 필터를 따로 해가지고 그 필터만 따로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카본을 최대한 덜 나오게 하는데, 왜 드라이기에 카본이 많이 맺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카본이 드라이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이 검은색으로 되면은 그만큼 카본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카본이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본이 안 생기는 오일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드라이기 앞에 세퍼레이트라는 거 하나 더, 그러니까 걸러주는 장치를 하나 더 다셔가지고 그걸 걸러주시고, 또 그거 하나가 만족 못하면 또 하나 다셔도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필터를 왜 자주 교환해 줘야 되냐? 카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를 해줘야 할 활성탄이 오일이 그 필터 앞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올라와서 오일에 반사돼 가지고 그냥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기름하고 물이니까. 원래는 흡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활성탄이 그거를 흡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기가 히터 기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히터 기능이, 그 열선이 히터하는 기능이 그 카본에 의해서 변질돼 갖고 이제 많이 앞에가 껴 갖고 수분을 못 걸러주는 경우도 있고, 원인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카본이 안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일이 좋고 나쁨은 카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일이든 간에 카본이 나오는 오일은 100% 합성 오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합성 오일도 그 수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데미지 먹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미지를 먹었을 때 그 변질되는 색감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질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약한 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색깔이 변질되면서 그 열에 못 버티면서 카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본은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고 카본은 원래 안 나와야지만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무조건이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오일이든가 카본이 나온다는 상식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본이 나오는 이유는 열에 의해서 데미지를 먹어서 오일이 깨지면서 나오는 카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에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J, CI 포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돈을 주고 따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폭 안에 여기 기준점에 들어오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이나 그 엔진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열이에요, 데미지가. 근데 이거 안에 들어온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만큼 타시라고 그러니까는 계속 카본이 발생되면서 그 악순환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오일이 열에 버틸 수 있는 오일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초적인 문제는 카본이기 때문에 그 카본을 제어할 수 있는 오일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일을 쓰시게 되면은 일단 카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오일로 해서 차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안 고장나게끔 일단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2만원짜리,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8,000원짜리 오일을 2만원짜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지금 8,000원짜리 갖고는 10,000km를 못 타요. 오일 색깔이 그만큼 금방 깨져요. 근데 그 8,000원짜리 갖고 2, 3만을 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주기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00원짜리를 쓰시더라도 색감이 변질되면 교환하는 걸로 하게 되면 10,000km, 20,000km에 무조건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2만원짜리를 넣었을 경우에는 2, 3만이 돼도 색깔 변이 되는 게 좀 틀려요, 이게. 일하는 코스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콤프에 대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본이라는 게 연료, 요소수, 필터 뭐 여러 가지로 인전 거기에 인전 그 발생을 해서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남말 듣지 마시고 먼저 본인들이 다 사장님들이 먼저 이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하는 거랑. 일단은 안전운전 하시고 일단은 제가 이따가 또 시간 나면 또 올릴게. 내일 올리던가 오늘 올리던가 제가 또 기억나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 한번 영상을 찍고 싶은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운수법이나 뭐 지금 현재 일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그런 대화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 갖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근데 그걸 올려드리기가 좀 뭐한 게 너무 기니까 이게 중간중간 편집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리면 되는데 너무 길지 않나 싶어갖고 일단은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운전 조심하세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답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답변을 제대로 이제 그 해주신 분이 계셔갖고 바로 영상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수정해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 마력을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리는 거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검사할 때 이야기죠. 검사할 때 일단은 또 불법이라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90km 리밋이 걸려있기 때문에 마력이 높은 게 이득이지 마력이 낮아가지고는 솔직히 별 그거를 못해요. 솔직히 연비를 못 뽑아요. 힘이 있어야 연비를 뽑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세요.